동창회에 가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가웠던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지?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보여주고, 누군가는 은근히 재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서는 왜인지 기운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왜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인간관계만큼 오래되고 많은 사람을 괴롭혀온 문제도 없습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사람과의 거리 두기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 어떤 본질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 뒤에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본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토록 외롭고 왜 이토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통찰은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동창회 자리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차분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동창회가 불편해지는지, 어떤 행동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에서는 노후의 인간관계와 마음의 지혜에 대한 인생 통찰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행복해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인간 본성의 묘사였기 때문입니다. 동창회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의사 됐어. 작년에 병원 개업했는데 벌써 환자가 엄청 많더라고. 우리는 작년에 유럽 한 달 여행 다녀왔어. 파리, 로마, 스위스. 정말 좋더라. 요즘 건강이 최고야. 나는 매일 아침 등산하고 저녁엔 수영해. 약 하나도 안 먹어.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못 갔을까? 나는 왜 그렇게 못 키웠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우리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이 자랑이 더 큰 칼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어. 앞으로 더 노력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 접어들면 그 위로가 사라집니다. 이미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식은 다 키웠고 재산은 정해졌고 건강도 거의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 듣는 자랑 한마디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박힙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달려 있다.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도 불안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결국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자기 자신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랑으로는 진짜 행복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서 옵니다. 동창회에서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결국 자기 불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동창회에 가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남의 자랑을 들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멈춰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불안해서 이 말을 하려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겸손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강함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가장 큰 울림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은 운명 탓으로 돌리면서 남의 불행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린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너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진작 나올 걸 그랬잖아.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한 게 실수였지. 내가 말렸잖아. 자식 교육을 좀 더 신경 썼어야지. 요즘 애들이 다 대학은 가던데. 말하는 사람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친구니까 내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잘 알고 너는 잘못 살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는 본인만이 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고민했는지,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평가합니다. 너는 잘못 살았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어. 나이가 들수록 이 평가가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인생의 대부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잘못 살았다는 말은 곧 너의 인생은 실패다라는 선고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잘하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후에는 그 위로조차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판단은 대개 우리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내가 틀렸어.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재단합니다. 동창회에서 누군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저 사람 인생 별로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이 없으면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나 보다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남의 평가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무기다. 동창회에 가서 남의 삶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냥 침묵하세요. 너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세요. 너 인생 잘못 산 것 같아 라는 판단 대신 힘들었겠다는 공감을 건네보세요. 평가는 관계를 끊지만 공감은 관계를 잇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너 잘못 살았어가 아니라 그래도 잘 버텼구나입니다. 남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과거를 들춰낼까요? 특히 동창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야,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그 일 있잖아. 너 그때 누구 좋아했지? 맞지? 나 다 알아. 너 그때 선생님한테 혼났던 거 기억나? 말하는 사람은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함께 웃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추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처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기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기쁨보다 훨씬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 누군가에게는 웃으며 넘긴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우고 싶은 수치심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 번의 실수, 젊은 시절 한 번의 창피한 순간, 젊은 시절 한 번의 연애 실패.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어쩔 수 없지. 젊었으니까. 하지만 50대, 60대가 되어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일을 정리할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잘하면 되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 과거가 내 인생의 일부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들춰내는 것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때 누구랑 사귀었잖아? 결국 헤어졌지? 잘 된 거야.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말하는 사람은 그냥 웃으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거지? 나는 이미 잊고 싶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를 다시 찢어놓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힘들게 잊으려고 했는지, 그 사람이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가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다시 열리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옛날 일을 들춰내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상처야? 그냥 옛날 이야기잖아. 하지만 상처는 받는 사람이 정합니다.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를 묻고 현재를 말한다. 동창회에 가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한번 멈춰 보세요. 이 이야기가 저 사람에게 정말 좋은 추억일까? 혹시 이 이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뭐 재밌는 일 있어? 요즘 관심 있는 거 있어? 과거보다 현재를 물어보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지만 현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 여러분의 옛날 일을 들춰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이야기 하자.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진짜 친밀함은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짓고 무리 밖의 사람을 배척한다. 동창회에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앉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요즘 저 사람 어떻게 지낸대? 저 사람 예전보다 많이 늙은 것 같지 않아? 저 사람 요즘 형편이 안 좋다던데? 뒷담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자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자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불행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불행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못하다는 걸 확인하면 잠시 안심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하지만 이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안심이 아니라 남의 불행 위에 세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뒷담화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쏟아붓는 독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뒷담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더 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뒷담화는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 저렇게 말하겠지. 결국 뒷담화는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동창회에서 가장 파괴적인 행동 중 하나가 바로 편가르기입니다. 우리끼리는 연락하면서 지내자. 저 사람은 빼고. 이렇게 그룹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쪽 그룹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밀려난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왜 빠진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지만 잘못된 무리 속의 외로움은 더 큰 고통이다. 동창회에서 편가르기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외롭습니다. 나는 여기 속해 있는 걸까? 아닌 걸까? 이 불안이 자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관계를 더욱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침묵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동창회에서 누군가 뒷담화를 시작하면 거기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라고 말하고 화제를 돌리세요. 누군가 편을 가르려고 하면 우리 다 같이 만나면 안 돼? 라고 물어보세요.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관계를 맑게 유지하려는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무리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동창회에서 무리의 중심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배척하면서까지 안쪽에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남으세요. 그것이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진짜 품격입니다. 뒷담화와 편가르기는 순간에 재미를 줄지 모르지만 결국 마음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맑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면 침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가 남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가장 미묘한 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절도 지나치면 폭력이 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친절이 어떻게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창회를 떠올려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났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아, 내가 낼게. 오늘 내가 쏜다. 다른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야, 우리 더치페이 하자. 내가 낼게. 너 저번에도 냈잖아. 하지만 그 사람은 고집합니다. 괜찮아, 내가 낼게. 별거 아니야.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친구들인데 내가 좀 베풀고 싶어. 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긴다. 밥을 얻어먹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다음에는 내가 내야 하는데 부담스러운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이 크네. 결국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관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낀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50대, 60대가 되면 경제적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내가 쏜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나는 저렇게 못 내는데 저 사람은 자꾸 내네.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안 되지?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베푸는 사람의 의도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권력 행사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베풉니다.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선물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밥 몇 번 샀는데 이것도 못 해줘? 그 순간 받았던 모든 친절이 빚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은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빚을 쌓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절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절에는 보이지 않는 값표가 붙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창회에서 계산할 때는 더치페이가 가장 편안합니다. 우리 각자 내자. 이 한마디가 관계를 가장 오래 유지시킵니다. 만약 누군가 꼭 내겠다고 고집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고마워. 그럼 다음에는 내가 낼게. 그리고 정말로 다음에 내세요. 빚을 지지 않는 관계가 가장 편안한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한도 안에서만 아름답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친절은 따뜻함이지만 지나친 친절은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친절을 베풀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이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그 이유가 나중에 뭔가 돌려받고 싶어서라면 그 친절은 베풀지 마세요. 진짜 친절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지나친 친절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맙지만 내가 낼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치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친절이 가장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창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살펴봤습니다. 과한 자랑, 남의 삶 평가하기, 옛날 일 들춰내기, 뒷담화, 지나친 친절.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창회를 아예 안 가야 하나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유명한 고슴도치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고 가까이 모였다. 하지만 가까워지자 서로의 가시에 찔렸다. 그래서 다시 멀어졌다. 그러나 멀어지자 다시 추웠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찾아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인간관계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적절한 거리.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창회를 다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동창회를 다 거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는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풍요롭다. 동창회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외롭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평온하게 지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동창회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비교하지 않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적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다. 동창회에 가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하지만 이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지만 건강이 안 좋고 누군가는 건강하지만 외롭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잘 됐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누군가는 부부는 좋지만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인생은 교환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동창회에서 누군가 자랑을 해도 저 사람은 저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하세요. 내 기준으로 재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각자의 행복은 각자의 기준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침묵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말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다. 동창회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멈춰 보세요. 남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침묵하세요. 뒷담화에 끼고 싶은 유혹이 들 때 화제를 돌리세요.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통제력입니다. 침묵은 품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말로 후회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말로 후회한 적은 수없이 많다. 말을 아끼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하세요. 그것이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셋째, 사랑의 언어 선택.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 서로에게 친절하라. 동창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도 다 자기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상처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감정이다. 동창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서로에게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만큼 힘들게 살아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비교와 평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해와 공감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움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입니다.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과만 연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먼 곳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우리는 오늘 동창회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동창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동창회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불편함, 그것은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원래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숨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마음속의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나는 모든 동창회에 갈 필요가 없다. 나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 나는 비교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평가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동창회에서 불편했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모두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모두와 친하게 지냈으면.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서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는 충분하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나는 충분하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움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통찰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혼자서도 괜찮다. 우리는 혼자 태어났고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뿐입니다. 그 인연이 따뜻하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 인연이 불편하다면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평온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숨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요가 찾아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동창회에서 받았던 상처들, 그것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누군가의 자랑,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뒷담화, 그 모든 것을 이제 흘려보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안이고 그들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평온을 지키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뿐이다. 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동창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내 평온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의 평온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겠다. 동창회에 가든 안 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문장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데 있다. 불필요한 만남, 불필요한 비교, 불필요한 평가, 불필요한 기대.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평온한 마음. 그리고 그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마음만큼은 평온하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노후의 지혜와 마음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